자, 이번 강의는 제4자 물류의 개념에 대한 내용이죠. 자, 물류와 관련되어지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그 역사는 앞 단원에서도 우리가 확인했듯이 자가 물류, 외주 물류, 제3자 물류, 그리고 제4자 물류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제 제4자 물류가 등장을 해서 물류와 관련되어진 부분에 있어서 3자 물류보다 훨씬 더 물류 서비스의 개선, 그리고 물류와 관련되어지는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죠. 결국은 3자 물류가 일반화되어져 갈 시점에 갑작스럽게 전자상거래가 등장을 하면서 실제로 물동량 자체가 폭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3자 물류 업체들이 그 엄청나게 많은 개인 대 개인 간의 소비자 거래에 대한, 그 기업하고 소비자 거래에 대한, 쇼핑몰하고 소비자 거래에 대한 물동량을 감당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3자 물류가 등장을 하더라도 기존의 외주 물류 업체는 그대로 존재를 했었죠. 근데 외주 물류 업체가 역시 그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차량 지입제와 같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동량은 늘어나게 되고 3자 물류가 물류 전문 기업으로서 물류 서비스를 수행하는데도 한계가 부딪히게 되고, 기존의 외주 물류로 인해서 피해보는 우리 역시 운송 서비스를 수행하는, 직접 수행하는 그 배송 하시는 운전기사분들하고 갈등도 역시 그대로 이제 일부 남아있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라인상에서 구화구차 시스템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운송 서비스를 수행하고자 하는 그 차량을 소지한 사람, 이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온라인상에서 상호 스스로 연결시키고 그와 관련되어지는 운송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컴퓨터 공학과하고 관련되어지는 그 온라인상에서 이것을 구현할 수 있는 체제가 형성이 되어지면서 인터넷상에서 스스로 상호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등장해요. 특히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 뭐 원룸이나 또는 크게 이사를 하시려고 할 때도 옛날에는 이사 전문센터에나 이렇게 전화를 하실 수 있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차량 한 대나 빌리고 하려고 할 때 이런 고화구차 시스템 지금 굉장히 많이 도입되어 있죠. 그래서 직접 연결해서 바로 뭐 할 수 있어요. 물류와 관련되어진 서비스도 바로 수행할 수 있고, 사실 비용하고 관련되어진 부분들도 운송 서비스를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배송하시는 운전기사분하고 직접 연결을 해서 가격 조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상호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등장했죠. 그리고 내가 이주하고자 하는 거리에서 가장 가까운 또 이제 배송하시는 기사분하고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시스템까지 점점 더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제3자 물류가 확산이 되었을 때 거대 대기업들이 제3자 물류 시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기존의 제3자 물류 업체들은 서비스를 만들고 했던 업체들은 작은 기업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활성화되고 사실은 이제 사업적으로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큰 거대 기업들이 실제로 뭡니까? 이 택배와 관련된 시스템을 가지고 이 사업 시장에 뛰어들게 돼요. 결국은 소규모로 운영되고 자본력이 약하던 제3자 물류업체들은 전부 다 뭡니까? 두 손 두 발 다 듣게 되죠. 그리고 대기업들이 이 시장, 택배 시장을 장악을 하게 돼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3자 물류업체들이 쓸 수 있는 곳이 없게 되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고 개발되고 적용된 게 이게 이제 구화구차 시스템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구화구차 시스템이죠.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이제 물류 공급자하고 물류 소유자가 연결될 수 있는 장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서 약간의 수수료 획득을 하고, 근데 오히려 이게 실제 이제 물류 시장에 있어서의 그 새로운 물류 사업 형태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제4자 물류죠. 즉 3자 물류 다음에 등장한 물류 업체에서 제4자 물류라고 불려요. 제4자 물류. 제4자 물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온라인상에서의 고화구차 시스템이에요. 고화구차 시스템. 그리고 실제로 이제 물동량을 필요로, 이제 운송이 필요로 하는 사람, 이제 물류가 화물을 가지고 화물을 보내고 싶어 하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화물을 배송하고 싶어 하는 사람, 요 두 사람 사이가 스스로 이제 연결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새로운 형태의 운송 서비스망이 구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4자 물류는 실제 이제 좀 더 거대하게 그 광범위하게 운송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실제로 이제 그 합작 투자라는 형태로 해서 새로운 형태의 그 거대 이제 물류 업체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실제로 이제 물류 서비스의 효율화도
그리고 물류와 관련되어진 대기업의 독주도 견제할 수 있고 공급체인, 서프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공급체인 전체에 있어서 관리와 운영도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고객에게 서비스와 관련되어진 부분에 있어서 직접 개선 이런 부분들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리고 대고객 서비스 개선도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제 CRM이라는 요 관리 기법도 역시 적용을 하게 됩니다. CRM 고객하고 고객 관리 관계예요. 고객 관리 관계. 그래서 고객하고 지속적인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고객 중심으로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상호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만나서 실제로 이제 그 운송 서비스가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요게 이제 제4자 물류의 가장 큰 특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다. 요것도 제4자 물류가 가지는 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환경물류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환경물류. 어디 가나 환경보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류뿐만 아니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환경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환경물류는 자연 친화적이라서 다른 말로 녹색물류라고 그래요. 녹색물류. 특히 지구 많이 아프고 있습니다. 그죠? 요즘은 또 미세먼지라든지 초미세먼지 이와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지구가 인간이 많은 무차별적인 개발을 함으로써 많이 아프고 있습니다. TV나 이런 데 보셨듯이 북극곰 같은 이런 이제 공익광고 뭐 슬픈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환경보호와 관련되어서 많은 국제적인 물류 협약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 협약들하고 관련되어서 이 협약들이 중점적으로 다뤘던 내용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몬트리올 의정서 나옵니다. 몬트리올 의정서.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와 관련되어서 오존층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국제 협약이에요. 이거 정확하게 연계시키세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교토 의정서라고 있어요. 교토 의정서. 이거 많이 헷갈리는데 둘 다 비슷할 수 있는데 그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 이쪽에서 이제 오존층 파괴 물질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규제를 위해서 만드는 협약이고 좀 더 나아가 교토 의정서는 지구 온난화와 관련되어서 문제가 되어지는 모든 부분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어지는 부분, 지구온난화가 앞으로 인류에게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지는 이제 여러가지 재난 방지책, 이와 관련되어진 부분에서 협상을 한 게 교토의정서예요. 교토의정서.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거 상당히 중요해요. 연결 잘 시키셔야 돼. 헷갈리면 안 돼요. 몬트리올 하면 오존층 파괴, 교토는 지구온난화, 온실가스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라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제 전사이나 이런 거 공부하셨으면 ERP라는 거 보셨을 거예요. 전사적 자원 관리라는 게 있죠. 요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세히 보면 EPR이에요. ERP 아니에요. ERP. EPR이에요. EPR. 우리나라도 이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재활용과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의무를 전가하는 게 아니고 생산자에게 의무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에는 재활용하고 관련되어진 모든 비용을 생산자에게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이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예요. 그래서 사실은 소비자들도 이와 관련된 부분에 재활용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생산자들이 실제로 자기들이 만들어서 공급한 특히 이제 용기 포장 재료 이런 것들이 제일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무책임하게 아무 때나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생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와 관련되어서 이제 많은 포장 재료 같은 것들이 문제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수고해 가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근원적인 것을 해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좀 강제성이 있는 거죠. 사실 제조기업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과 관련되어진 부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떠한 제도 자극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산자에게 이와 관련된 의무를 부과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자들이 소비자들이 이와 관련되어서 재활용과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 실제로 이제 소비자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회수와 관련된 특히 회수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그 제도를 정착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빈병수거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그냥 잘 안 되니까 돈 얼마 준다라고 하면은 다 걷어들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로 생산하는 게 아니고 그 용기를 다시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게 소주병이나 맥주병이잖아요. 그거 새로 맨날 만들어내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지는 제도를 정착을 시켜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예요. ERP가 아니고 뭐라고요? EPR이에요. EPR.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4자 물류와 관련되어진 내용은 제4자 물류가 어떠해서 등장하게 되었다. 전자상거래가 등장하면서 사실은 물동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고, 이와 관련된 부분 3자 물류업체가 기존의 방식으로는 물류와 관련된 일을 하기에는 어려워요. 그 상황에서 그 대기업들이 갑작스럽게 제3자 물류업체에 등장하니까 기존의 자본력이 굉장히 약한 이 영세한 제3자 물류업체들은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극복을 할 수 없어요.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 그리고 기존의 외주업체가 그대로 전통하면서 아직까지 그 외주 물류업체의 차량 지입자 관련 배당도 남아있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온라인상에서 고가 고차 시스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물류 공급자하고 수요자가 연결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게 됩니다. 요게 이제 제4자 물류랬어요. 그래서 제4자 물류에 대한 개념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특히 환경 물류와 관련되어서는 교토 의정서, 그 다음에 몬트리올 의정서, 그 다음에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핵심적인 내용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특히 교토 의정서하고 몬트리올 의정서는 헷갈리면 안 돼요. 오존층 파괴,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하고 온실가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헷갈리시면 큰일 나요.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면서 눈에 익히셔야 됩니다. 자, 사자물류에 대한 개념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